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공수처장님 살맛 나세요? 기분 좋으세요? 원하던 걸 이루었습니까? 원하던 걸 이루어서 기분이 좋으냐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위대한 업적을 지금 두 번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2월 9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탄핵을 당하지도 않은 현직 대통령일 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란듯이 그 업적을 국회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당당하게 보고했습니다. 어제 0시를 기해서 공조본, 공수처와 그 다음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그걸 합쳐가 공조본입니다. 0시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대로 오늘 아침 9시 24분 공조본에서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렇게 국격을 추락시키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니까 얼마나 신이 나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없을 일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영장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거 체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2024년 5월 당신 손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공수처의 처장 자리로 임명장을 받으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 태도로 수여장을 받은 사람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불과 7개월도 안 돼 그 손으로 다시 대통령을 잡으러 왔어요. 감옥에 보내겠다고? 얼마나 신이 나시겠습니까? 역사는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얼마나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당신이 정의로운 일을 했는지. 이게 뭡니까 나라꼴이? 과연 당신이 하는 일이 정의에 서서, 정의 편에 서서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 역할이 뭐였어요? 2020년 7월 15일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체 내에서 기소해서 해결한 건이 2023년 5월 기준으로 3건밖에 없어요. 3,176건을 자체 수사도 못해서 다른 관계부처에 다 넘겼습니다. 수사조차도 거기서 해달라고.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를 하겠다고? 그리고 내란죄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가진 비상대권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한다고 나를 불러 제끼는데 나는 그 수사에 응할 수 없다. 3차례나 불렀지만 나는 못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법적 조항에도 없고요. 그리고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조차 없는 기관이 나한테 체포하려고 법원에 영장 발부를 신청한다는 것조차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바로 공조본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했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대통령께서 그건 부당합니다. 내란죄 수사할 권한도 없고 영장 청구는 더더구나 말이 안 됩니다. 나를 체포하라는 영장 청구는 더더구나 말이 안 됩니다.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나를 체포하라고 영장을 요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대통령에게 견해도 묻지 않고 법원에 영장 발부해 주세요. 영장 발부 요청한 데가 어딥니까? 서부지법이에요. 이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 통상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송치도 중앙지검에 하고 기소도 중앙지법이 해야 되는데, 아니 체포는 왜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묘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서부지법이란 곳이 어느 곳이냐.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인사청문회를 끝낸 정계선 40역이 다 서부지법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하라, 그리고 한남동 관절을 수색하라는 영장을 내준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 유명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회원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까? 통상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하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 사정을 고려해서 관할 법안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요걸 끌어다 쓰는 모양인데, 이것은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하라고 요청하면서, 아, 대통령께서 계신 곳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니까 가장 편리상 편하게 출두하시는데 가장 좋은, 가까운, 지리적으로 좋고 움직이시기도 좋고 동선도 편한데니까 라고 갖다 붙이고 있지만 속이 뻔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말이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이 거기 계신 걸 고려해가지고 가장 동선상 편하도록 대통령을 예우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신청했을 때에 과연 영장 발부가 100%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걸 염려했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정계선 40역이 있었던 지역으로 끼다 맞추다 보니까 마침 맞아.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야. 그리고 이 영장 발부해달라는 신청은 100% 받아들일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 내린 것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굴하고 정말 부당하고 부정한 처사입니까? 이래놓고도 공수처가 어떤데요? 2020년 7월 15일 날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난 4년 반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3,176건의 수사건을 처리할 수 없어서 전문 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탑 계열의 탑 레벨의 검사도 없고 수사관 수준도 그렇고 3,176건의 수사를 관계부처로 다 넘겼습니다. 검사, 경찰 다 넘겼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공수처가 앞장서겠다고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기소해서 처리된 게 3건밖에 없어요. 공수처가 한 일. 이런 허접한 기관이 대통령 체포에 앞장을 서? 야, 가자. 내가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테니까 따라와. 대통령 망신주기예요. 출국 금지도 망신주기고. 이런 공수처의 처사에 대해서 공조본이라는 게 결국 가장 앞에 선 게 공수처고 플러스 경찰 소속인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체가 공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두머리는 공수처죠.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수처가 모든 영장을 중앙에 청구했는데 왜 갑자기 서부에 했는지 모르겠다. 중앙에서 안 받아줄 것 같으니 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례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죠. 이건 민주당하고의 어떤 짬짬이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합리적인 의심이 100%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영장 발부가 100%될 것으로 그런 법원을 찾아서 영장 발부 청구를 하라. 이런 야합이 없었다고, 야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안 보여집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건. 송치는 중앙지검이 하고 기소도 중앙지법이 해야 하는데 영장을 전례 없이 서울지법에 넣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 법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법 전문가 아니라도 이런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reasonable doubt야.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합리적인 의심 이상이죠. 속이 빤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자제에 자, 영장 발부대가 영장 집행할 수 있을까요? 영장 집행 여부는 경호처 직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었어요, 경호처 직원들. 당신 주인이 지금 파면된 게 아니야. 잠시 동안 직무정지야. 정학당한 상태야. 그 기간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오는 거야. 정학당한 학생은 학교에서 제적 안 시켜 아직. 주군이 누군지 똑똑히 알아야 돼. 그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자기가 직무유기하지 않는 거야. 대통령을 사수하라고. 좌고 우면해서 눈이 도다리 눈처럼 돌아가서 야 지금 어느 쪽에 서는 게 유리할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거기 가가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야. 사수하면은 영장 집행 쉽지 않습니다. 선례가 있잖아요. 옛날에 김민석 의원도 있고 뭐 정현근 의원 사건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말 속이 상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러 가? 당신네들이 하는 짓이 대통령에게 이런 영장이 발부되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데 동조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썩은 당 아니야 정말. 뭘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기각하도록 방향을 기각하는 쪽에 힘을 보태주는 다시 말하면 한덕수는 정말 탄핵당한 게 정당회식으로 땅땅땅 나오도록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 왜 해? 앞뒤가 안 맞는 짓을 계속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만 덜렁하면 되는 거야? 탄핵 반대 투표만 하면 되는 거야? 그 후에 팔로우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 보수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고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 체포는 민주주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위상의 추락이고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짓거리도 대통령 망신 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